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혼을 쉽게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길게 봤을 때 억지로 참고 사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당사자 둘만 뜻이 맞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아니더라고요. 남편이랑 성격 차이면 차라리 싸우기라도 하는데 시어머니가 원인이 되면 이건 이혼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60년 가깝게 그렇게 살아오신 분한테 성격을 바꾸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이렇게 유별난 효자인 줄도 몰랐어요. 도대체 그럴 거면 나랑 왜 결혼한 건지 그냥 집에서 평생 엄마나 모시고 살지. 처음엔 저도 간섭받기도 싫고 해서 남편이랑 둘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남편도 많이는 아니지만 모은 돈이 좀 있었고 저도 꽤 많이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세대출만 받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겠다 싶었죠. 근데 시댁에서 굳이 5천만 원을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목돈 있으면 좋죠. 더 큰 집을 갈 수도 있거나 대출을 적게 받아서 이자를 적게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식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인 척하는 잔소리들을 워낙 많이 하신 덕에 제가 저 돈을 받는 순간 시어머니에게 완전하게 간섭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결혼 전부터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려고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일 심했던 건 저희 데이트에 간섭하시는 거였어요. 코로나도 심한데 어딜 나가냐며 결혼도 전인데 시댁에 놀러와서 같이 TV 보고 놀자고 하시더라고요. 한두 번은 해드렸는데 제가 친구네 집 가는 것도 아니고 저도 남편이랑 편하게 있고 싶을 수 있잖아요. 소파가 고급 가죽 소파인 게 무슨 상관인가요? 마음이 가시방석 같은데. 그러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둘러대고 나가서 데이트하고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남편한테 튀긴 거 먹지 마라, 매운 거 먹지 마라, 탄산 먹지 마라 등등. 남편도 쪽팔린 거 아는지 자기 엄마한테 자기가 애도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며 몇 번은 짜증내더라고요. 이런 게 다 신호였는데 눈치채지 못한 제가 바보죠. 아무튼 식전부터 별 시덥지 않은 것까지 다 간섭을 하려고 하시는데 결혼하면 얼마나 더 심해질까 싶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돈까지 받아버리면 그건 그냥 게임 끝났다고 봐야죠. 저는 그냥 시댁 노비 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남편에게 돈을 건넸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시는데 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아들 고생할까봐 도와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라면서요. 어떻게 부담을 안 가져요? 5천만 원의 대출 껴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라고 하시는데 국내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 돈 쓸 생각 없으니까 시어머니 돌려드리라고 했는데 이 모지리가 그걸로 이미 차를 계약했더라고요. 집도 없는데 차가 웬 말인가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친정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남자랑 결혼해도 되겠냐고요. 엄마도 살아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라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시댁에서도 도움받기로 했으면 엄마랑 아빠도 도와주시겠다면서요. 엄마가 재테크 목적으로 매입해서 전세 돌리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제가 그만큼이나 지원을 받고 부모님한테 잘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고 부모님도 노후 준비하셔야 하는데 저한테 너무 많이 주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노후 준비는 다른 걸로도 충분히 해놔서 너한테 나중에 손 안 벌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자리 잡고 경제적으로 여유 생기면 용돈이나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고 있으면 그게 더 불효라면서요. 그렇게 친정의 도움으로 작고 낡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저희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정에서도 조금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 매입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말해줘봐야 저처럼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댁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남편이 따로 얘기 안 한 듯 하더군요.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신혼생활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저희는 먹지도 않는 김치를 가져다 주신다는 명목으로 오시는데 수차례 잘 안 먹는다고 필요하면 사다 먹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굳이 오시더라고요. 평일에 오시겠다고 해서 평일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주셔도 된다고 해도 비밀번호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굳이 냉장고에 넣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넣어두고 집에 안 가세요. 저희가 방 하나는 나중에 아이 생기면 쓰려고
책상 하나, 책장 하나만 넣어두고 비워뒀는데 그 방에서 자고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깔아드릴 이불이고 매트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요 앞에 이부자리 있다고 사러 가자고 하시더니 굳이 사서 자리 깔고 잘 준비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 표정 관리가 잘 안 된 건지 시어머니가 불만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솔직하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도 퇴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챙겨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니들이 뭘 챙겨줬냐고 그냥 잠만 자고 가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내가 5천만 원이나 보태줬는데 여기 방 하나 정도도 내 맘대로 못 쓰냐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야 자기 엄마니까 크게 안 불편하겠죠. 그래도 제가 쿡쿡 찌르면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얘기하고 오라는 식이에요. 얘기하고 오라는 게 아니고 못 오게 해야 하는 건데 머리가 참 잘 돌아가요. 거의 일주일에 2번씩은 오시는데 그렇게 얼추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부러 제 퇴근 시간 맞춰서 하시는 건지 집에 오면 꼭 뭔가를 하고 계세요. 주로 걸레질 하고 계시다가 제가 오면 걸레 하나 들고 오라고 하시고서는 어디 닦으라고 하고 아니 솔직히 걸레질을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중에는 퇴근을 해도 집에 가기 싫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정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시어머니의 횡포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코웃음을 치시더니 알았다며 다음에 시어머니 오시면 얘기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텀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김치 가져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김치도 시어머니가 가져오셔서 시어머니 혼자서 거의 다 드세요. 어차피 이제는 그런 허접한 핑계도 필요 없는데 굳이 왜 들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한테 오늘도 시어머니가 김치 들고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알았다며 저희 집으로 퇴근 시간 맞춰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방법을 쓸지 궁금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퇴근 전부터 이유 없이 뭔가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또 집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엄마랑 집에 같이 온 걸 보고 당황하셨는지 어색한 말투로 잘 갔다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잘 지내셨냐고 안부를 묻고는 바로 얘기하셨어요. 이제 곧 사위도 오면 애들 쉬어야 하니까 나가자고요. 지하철까지 태워다 드린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고는 시어머니가 표정이 싹 바뀌면서 본인은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아드님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딸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냐고 바로 지르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말 가려서 하라며 애들 이집구 하는데 자기가 5천만 원이나 보태줬다고 생색을 내시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남편도 도착해서는 벙쪄서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상황 파악하더라고요. 애들 집구 하는데 내가 5천이나 썼는데 자기가 매일 와서 자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잘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단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작은 방 하나 정도는 자기 지분이라면서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조근조근 따졌습니다. 사돈이 이 아파트 실거래가의 10% 정도 보태셨는데 나머지 90%가 제 돈이라며 사돈이 굳이 지분 따지고 싶으면 신발장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주무실 거면 계시고 아니면 나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하길래 저도 얘기했습니다. 니네 엄마가 나한테 심하게 말할 때는 가만히 있어놓고 이게 뭐가 심하냐고요. 막말로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한테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불편하냐고요. 남편도 틀린 말은 아니어서 그런 건지 반박은 안 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3일 동안 시댁에서 지낸 건지 집에도 안 오고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평생 날 위해서 너네 엄마랑 척지고 살 것도 아니고 난 너네 엄마 평생 모시고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혼하자고요. 그제서야 왜 그러냐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매달리는데 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자기 아들 돌싱되게 생기니까 연락 엄청 오더라고요. 근데 정신 못 차리시는 게 다 절 위해서 그런 건데 그걸 그렇게 곱깝게 받아들였냐고 하시더라고요. 뭐 한다고 혼인신고는 부지런히 해가지고 오점을 남겼는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는 안 만들어서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왜 남자들은 장가만 가면 저렇게 갑자기 효자 흉내를 내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천년만년 엄마랑 살지, 남들이 하니까 결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